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 종목 분석 오늘은요 466번째 시간으로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설명할 건데 또 지금 CES 2026이 제가 지금 녹화하는 1월 4일인데 1월 6일부터 됩니다. CES 2026에서 벌써부터 속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속캠. 그래서 속캠, 그다음에 CXL 관련 질문이 많으셔서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픈 엣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새해도 변함없이 제 자료들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하기 전에 제 카페에 올렸군요. 그래서 제 카페는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립니다. 불철주에 올려드렸는데 연초에는 벌써 중국의 비렌 테크놀로지가 상장하면서 76% 폭등했다. 이 얘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아태민 경제TV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설명은 전체적으로 우선 큰 흐름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 우선 AI가 준 변화,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좀 안 진한 글씨를 좀 진하게 할까요? AI가 준 변화, 우선 메모리 HBM 등장. 이건 여러분들이 주지에 익히 아시는 거죠. 사실 그동안의 메모리는 그야말로 저부가가치의 비리비리한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HBM이 등장하면서 결국 AI가 등장하면서 AI가 주는 게 엄청난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건데 우선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HBM이 왜 등장했냐면 CPU, GPU 이런 좀 정보 전달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메모리가 문제입니다.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디램을 쌓아 올려서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게 이게 HBM이거든요. 결국 메모리의 처리 속도가 늦는 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또 HBM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문형 반도체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겠죠. A식이라 할 수 있겠죠. 메모리의 주문형 반도체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HBM이 등장하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꺾는 파란이 발생했습니다. 파운드리도 큰 변화가 있죠. 파운드리 예전에 뭡니까? 파운드리는 뭐 껍데기나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야 했는데 이제 패키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코어스 HBM의 패키징 2.5D 패키징 코어스 하면서 TSMC가 일약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등장을 해버린 거죠. 파운드리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지금 뭐냐. 2026년에 부각될 거는 이 부분이랍니다. 빅테크가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설계가 부각될 시기다. 이미 연초에 나온 게 중국의 비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 첫날에 76%가 폭등했다. 따상을 기록했다. 기사도 났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1월 2일 날 미국 증시 바이두가 15%나 폭등했습니다. 왜? 바이두도 반도체 설계는 자회사를 상장을 한다 하는 게 전해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럼 비렌 테크놀로지 GPU를 제조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설계하는. 야, 어떻게 지가 GPU를 설계를 한다고? 네, 결국은 이제는 시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빅테크가 구글이 반도체를 설계한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큐리오사 AI 이런 회사는 이미 다 알죠? 이미 이건 NPU를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이미 우리나라도 수많은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지금 스타트업으로 등장해서 막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2026년 반도체 하드웨어 시대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AI 서비스 주식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럼 소캠은 뭡니까? 자, 소캠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소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GPU 단에는요, GPU는 HBM과 꼭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우리 코어스 패키징 아시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야, 그럼 CPU 단에는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 이제 소캠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관련하는 기술은 CXL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CPU가 있고 여기 메모리가 있을 때 그 CPU는 해당 메모리만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는 스위치를 통해서 각각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그래서 요 부분들이 CXL 기술이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우리가 메모리의 새로운 한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 이게 근데 뭐 삼성전자에서 C캠, 소캠 메모리만 만든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생태계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2026년에 만들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GPU와 관련된 게 HBM이면 CPU와 관련된 게 소캠이고 이게 삼성전자가 2026년 본격 생산하니까 CXL 생태계가 마련되니까 CXL 관련주들이 부각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 설계는 팹리스인데요. 이미 그 연말에 세미파이브가 상장이 됐어요. 세미파이브가 상장이 되면서 근데 이 세미파이브 일찌감치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요. 세미파이브를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그 옛날 생각을 가진 분들은 디자인 하우스는 그냥 팹리스와 그 파운드리 사이에서 그냥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구글이 자체 칩을 가지고 아마존도 자체 칩, 테슬라도 자체 칩을 합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인력들을 다 고용해서 칩을 만들지는 않아, 설계를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 인력을 갖추고 나머지는 여타 회사들이 그걸 갖다 씁니다. 그걸 누가 브로드컴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워낙 많은 회사를 M&A 했기 때문에 성격을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빅테크의 설계의 70%를 브로드컴이 해준다. 이렇게 보면 브로드컴이 반도체 설계 회사를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디자인 AI 시대가 되니까 디자인 하우스와 팹리스의 역할도 아주 커졌다. 왜? A식 시대가 되니까 각자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 시대가 되니까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도 역할이 이제 아주 커졌다. 그게 2026년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세미파이브도 여러분 이제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되겠지만 세미파이브와 오픈 엣지는 이미 2019년부터 이미 그때부터 AI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얘기 막 HPC, 파워 컴퓨팅 이런 거 다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오픈 엣지가 주로 하는 거는 연결입니다. 연결. 설계에 있어서. 그래서 보면 주력 제품이 메모리와 NPU 아니면 CPU, GPU 이런 쪽으로 정보를 서로 전달을 소통하는 쪽에 관련된 설계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NPU 설계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CXL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CXL도 기본적으로 연결입니다. 연결. 칩과 칩을 연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CXL이 보면 기판을 보면 이제 CXL 컨트롤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메모리가 여기 있거든요. 네, 이 CXL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설계 자산입니다. 오픈했지. 물론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CXL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 소캠도 마찬가지예요. 소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초기예요, 초기.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캠이 삼성전자 전체 매물의 10%를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 안 될 거다 보는 분도 계시고, 기판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소캠 관련해서 대덕전자, 심택, 뭐 코리아스케이트 많이 올랐지만 다 기대감입니다. 기대.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P도 IP 측면에서 보면 오픈 엣지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과연 올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죠.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알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야, 실제로 매출이 나? PR이 어때? 이렇게 구체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그때부터는 프리미엄도 줄어들고 PER 뭐 하면서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실적 나오면 뉴스에 팔라 이런 대응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소캠 관련주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소캠 CXL 관련주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올해는 디자인 하우스와 팹리스 이런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AI 서비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팹리스, 상장된 팹리스 중에는 가장 오픈 엣지가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흐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 텔레그램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 리포트 올릴 시점에는 주가가 바닥권이었다 하는 점, 늘 저의 자료를 최신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종목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